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예, 박영숙이 운영하는 AI넷이라는 신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스토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역사를 바꾼 10가지 기술. 자, 2020년에 10가지 기술이 나와서 세상을 바꿨어요. 2020년에 나온 기술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과거죠, 과거. 작년에 이미 10가지 기술이 나왔어요. 토마스 프레이가 정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학자들이 만든 세계 최초의 상온 초전도 물질이 있다. 초전도 물질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초전도로 전기 전송을 효율화있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초전도는 의료에서 운송에 이르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초전도 재료는 전기 전송의 효율적인 획기적인 그런 하나의 업적을 향상시키는데,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 중에 하나는 현재까지 사용된 재료가 섭씨 마이너스 140도의 환경에서만 이 초전도의 특성을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에 로체스터 대학 과학자들이 실온에서 마이너스 140도가 아니고 실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물질을 생산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실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물질,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빠른 전기 전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는 더 해결해야 되죠. 상온 물질은 평방인치당 3,900만 파운드의 매우 높은 압력에서 초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놈을 3,900만 파운드의 높은 압력으로 초전도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의 문제는 또 아직까지 남았다. 마이너스 140도의 역할을 하는 초전도 재료가 상온에서 생산이 가능하지만 이놈을 상온 물질에서는 또 높은 압력을 가중해서 이 초전도가 되도록, 초전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세포 수준에서 인간의 노화 과정을 역전시켰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고요. 이거 여러분 제가 이미 AI넷 신문에도 실었어요. UN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대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100세 시대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미래학자들은 150세 시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텔아비브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고령자들에게 고압 챔버에 순수한 산소를 마시게 했어요. 이렇게 고압 챔버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산소를 마시게 했어요. 그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철 같아요. 그 전철 같은데 의자가 쫙 있죠, 그죠? 근데 위에서 툭 떨어지면은 이렇게 고압 마스크를 끼고 여러 사람이 앉아서 한꺼번에 동시에 고압 마스크를 고압 챔버에서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를 들이마셨을 때에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다. 두 종류의 세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다. 첫째, 노출로 염색체의 길이와 구조가 회복되었다. 염색체의 길이 텔로미어라고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효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쪼그러들고 좁아지면서 이게 노화가 오는데 염색체의 길이가 회복되었다.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늙고 병들 때에 텔로미어가 쪼그러드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젊어진 겁니다. 둘째, 정상적인 세포 재생을 방해하던 노화세포라는 놈이 있었어요. 이 노화세포의 수를 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압 챔버에서 산소를 마셔야 됩니다. 고압 챔버에서 산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하이퍼루프입니다. 그죠? 하이퍼루프가 1000km까지 도달한다라고 한국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는 비슷하지만 더 빠르다. 한국보다 더 빠르다. 2024년에 이미 나올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는 2030년에 전 세계를 하루 시간대로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험실에서 기른 배양육입니다. 고기 배양육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나온 이런 신기술, 그죠? 승인, 뭐 이런 겁니다. 판매 승인까지 나왔어요. 축산 농가가 인간 기반의 메탄 배출량의 27%를 차지합니다. 축산 농가가 메탄을 거의 30% 배출합니다. 메탄은 CO2보다 훨씬 더 공기 중에 500년 더 남아 있어요. 이 차지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배양육이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금세포에서 자라고, 세포를 이렇게 생물 반응기에 넣어가지고 바이오리액터라 그래요. 생물 반응기에서 영양소로 배양된 닭고기, 이것을 발효육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배양육은 세포를 배양하는 거예요. 진짜 세포를. 이것은 발효육은요, 미생물을 넣고 생물 반응기에서 영양소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또 고기를 뭉실뭉실 만드는데, 이 발효육이, 배양된 닭고기 발효육이 싱가포르 식품청, 그러니까 FDA의 판매 및 소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식물성 육류 대체품으로 혼합된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기반 회사인데, 유사한 신흥 제품을 보유한 전 세계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배양육 회사 또는 발효육 회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40개, 50개가 나와 있습니다. 버거킹에서는 임파서블 버거하고 같이 지금 이미 임파서블 버거를 만들어 팔고요. 내년부터는 맥도날드에서 비욘드 버거 이런 걸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맥도날드가 비욘드 버거하고 협력하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비욘드 버거가 내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거킹과 맥도날드에서 배양육 또는 발효육을 이렇게 팔게 되면 축산농가의 소멸, 축산농가의 붕괴가 토니 세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2025년에 옵니다.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조류 독감이라든가 이제 앞으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축산 농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는 정말 잘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배양육이라든가 발효육 산업에는 축산 농가만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같은 데서 이미 정했기 때문에 아주 가만히 앉아서 놀고 밥 먹는다.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데이터 저장용 합선 DNA 디스크가 나옵니다. DNA에다가, 그죠? 디스크에다가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획기적이고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합성 DNA 디스크를 개발하기 위해 프랑스 연구소와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g의 DNA는 455 엑사바이트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이는 단 몇 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매일 생성되는 데이터 양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연구소는 3년 이내에 개념 증명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거리에 나온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이미 거리에 나왔습니다. 한 중국 회사는 이제 무인 로보택시를 도입해서 25개의 개조된 피아트, 크라이슬러 미니밴을, 그죠? 심천에서 이미 제한 없이 백업 드라이버, 그러니까 사람 없이 무인 로봇 택시를 시장에 지금 작동하도록 승인을 받고 내놓았습니다. 로봇 택시가 거리에 나왔습니다. 중국 심천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중국은 양자 패권 싸움에 미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양자 패권은 이게 퀀텀 컴퓨팅이라고 양자 컴퓨터를 서로 어디까지 개발했다, 능력이 있다 해서 양자 패권이라 그럽니다. 퀀텀 스프리머시를 구글이 제일 먼저 우리 거야 라고 했다가, IBM이 아니야 우리 거야 라고 했다가, 이제 중국 회사마저도 퀀텀 스프리머시 양자 우위가 우리가 가장 양자 컴퓨터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슈퍼컴퓨터 25억 년이 걸리는 작업을 200초 만에 수행했다라고 중국인들이 발표했어요. 구글은 작년에
10,000년 이상 걸리던 작업을 200초 안에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인 사이카모아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IBM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했다라고 또 양자 우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4개, 5, 6개 회사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가장 빨리 슈퍼컴퓨터가 가장 빨리 200초 안에 25억 년 걸리는 일을 했다 하고, 구글은 10,000년 걸리는 일을 200초 안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구글 스프리머시입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일반차, 내연기관차 판매를 능가했다. 놀라운 거죠. 2020년에 중국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미 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 전기자동차 판매는 GM과 사이크와 합작해서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메이커의 BYD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BYD가 이 전기자동차를 가장 많이, 배터리도 생산하면서 가장 많이 팔아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차, 내연기관차, 현대자동차 같은 전통차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았다. 한국은 드론 택시를 그저 수송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여의도에서 한국에 드론 택시를 시범을 보였어요. 10원 항공여행의 미래는 이제 전기 항공여행이다. 이제 뭐냐 하면은 항공유가 너무너무 비싸요. 비행기에 넣는 기름은 굉장히 이제 고급 기름으로 굉장히 비싸면서도 탄소 배출이 심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탄소 배출에 악영향을 준다. 동일한 노선을 따라서 전기 무인 항공기 UAV는 이제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보다 많다. 전기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기름을 넣지 않고 전기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도 작성하고 사진이나 공공안전에 사용되는 배터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기 유인 항공여행, 사람이 타는 전기 비행기죠. 가 계속해서 더 발전합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와 우리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기 비행기, 전기 항공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2020년에 나온 거죠. 2020년에 나온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비행기 나왔고요. 그죠? 드론 택시 나왔고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양자 패권, 양자 컴퓨터 세계 1위 한다라고 중국이 이야기했고요. 로봇 택시도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중국 이야기입니다. DNA 디스크,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DNA 디스크에다가 앞으로 저장을 하겠다. 배양육, 싱가포르입니다. 그죠? 배양육 소비 승인을 받았다. 하이퍼루프 튜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노화 과정을 역전시켰다. 요거는 텔아비브입니다. 그죠? 텔아비브 대학교 과학자들이 만든 최초의 상온 초전도 물질이 나왔다. 로체스터 대학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2020년에 이미 나와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술들만 10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